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이면에 자치구 의회가 만들어준 특혜성 조례가 있다고 전해드렸었죠. 다른 지역에 있는 비슷한 조례와 비교를 해봤더니 이 조례에만 특별한 부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사고가 난 클럽은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개장했지만 규정을 어긴 채 술을 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처분이 이어졌습니다. 업종 위반으로 과징금 1,590만 원,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6,360만 원 등 반년 동안 3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광주 서구의회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7개 자치구에 비슷한 조례가 있지만 광주 서구의회의 조례에만 유일하게 조례 시행 이전 일반 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더해졌습니다. 때문에 이 클럽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구의원은 해당 클럽 업주와 만난 적은 없었다면서도 형평성 때문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영업했던 분들에 대한 그분의 나름대로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분들도 가만히 돼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가혹하다. 해당 조례의 예외 규정에 따라 15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 음식점인데도 춤을 출 수 있게 된 업소는 사고가 난 클럽을 비롯해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조례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광주 서구청은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1년에 2번씩 꼭 점검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점검 못했었고. 경찰은 공동업주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과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변칙 영업에 길을 터준 구의회와 위생점검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자치구 모두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치평동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특별대책단은 오늘부터 1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술집과 다중이용시설 등 1,400여 개 건축물을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 구조물 무단 증축 등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하고 음식점으로 영업을 신고한 뒤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지만 광주와 나주, 광양에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따라서 광주와 나주, 광양에서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기온이 높게 오르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오늘 불쾌지수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더위 체감지수는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실내에서만이라도 온습도 조절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하고요. 실내외 온도차는 5도에서 7도가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틀 전에 폐막한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기록면에서 풍성한 대회였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5개나 만들어낸 우리 대표팀은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출발은 산뜻했습니다. 대회 개막 이틀 만에 다이빙의 김수지 선수가 이 종목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중들의 응원이 많이 힘이 됐고요. 우아람 선수도 도쿄올림픽 출전권 2장을 따내며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수구는 감동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결성된 지 2달밖에 안 된 여자 대표팀은 첫 골에 감격의 눈물을 쏟았고 그 역사적인 골을 넣을 수 있게 장소를 만들어준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남자 대표팀은 세계 수영대회 첫 출전에서 첫 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경영 종목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출전 선수 29명 가운데 결승에 진출한 선수는 김서영 선수 단 1명. 또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5개의 한국 신기록을 쓰며 선전했지만 세계 무대의 벽은 역시 높았습니다. 그 높은 무대에서도 빛나는 별들은 있었습니다. 미국의 드레셀 선수는 지난대의 7관왕에 이어 이번에도 6관왕을 차지하며 스웨덴의 세스트렘 선수와 함께 2회 연속 MVP로 뽑혔습니다. 여자 자유형 400m에서 레데키 선수를 꺾은 호주의 티트머스, 남자 접영 200m에서 10년 만에 펠프스의 기록을 깬 헝가리의 밀락은 10대 돌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별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중국의 순양 선수는 2관왕에 오르고도 도핑 논란 때문에 시상대에서 번번이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참가 규모에서 역대 최대였던 이번 대회에서는 9개의 세계 신기록과 16개의 대회 신기록이 나와 기록 면에서도 풍성한 대회로 세계 수영사에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처럼 기록면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웠지만 흥행이나 운영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몰카 사건의 클럽 사고까지 뜻밖의 악재도 겹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시장의 거듭된 참석 요청에도 끝내 대답하지 않았던 북한. 체육 문화 교류와 소통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여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흥행몰이 요소가 사라진 수영대회는 초반 텅 빈 관중석이 이를 증명해줬습니다. 여기에 표만 사고 경기장을 찾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해 관람석이 썰렁해지자 광주시는 공무원 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중계방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것도 아쉬웠습니다. 생각보단 사람이 적어 보이고 경영 종목이 시작된 중반 이후에서야 중국 응원단 등이 찾아오면서 관람객이 증가하기 시작해 이번 대회에 모두 33만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경기 운영에서도 미흡함이 드러나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대형에선 출발 때 장비 문제로 2명의 선수가 스타트를 하지 못해 홀로 예선전을 치르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연맹의 실수로 오픈워터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수영모에 매직펜으로 나라 이름을 적어야 했고 다이빙 선수들은 유니폼의 상호명을 테이프로 가려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총국에 대한체육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좀 더 준비성 있게 했으면은 그 세계적인 경기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대회 초반 일본인 관람객의 몰카 사건에서부터 대회 막바지에 일어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까지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1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각국 선수단과 국제수영연맹은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Delfina family also appreciated the super hospitality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kindness of the Gwangju citizens.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치러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는 처음이었던 만큼 미숙한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 달 열릴 마스터즈 대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동안 발령했던 비상 등급을 을호에서 병호로 낮췄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선수권 대회 폐막 이후에도 마스터즈 대회가 끝나는 8월 18일까지 비상 등급을 한 단계 낮춰 유지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이 단계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상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경찰력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며 마스터즈 기간에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호반건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따르면 국토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사 능력을 종합평가한 결과 호반건설이 4조 4천억 원으로 전남에서 1위, 전국에서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흥건설이 1조 9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금호산업은 1조 5천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보광종합건설이 4,844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대광건영이 4,73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의 빌딩 사무실 5곳 중 1곳은 비어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지역 오피스 공실률이 이번 조사에서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네, 이번에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4일 날 지금 발표했죠. 네. 2019년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그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평균적으로 12.0%, 중대형 상가가 11.5%, 뭐 소형 상가가 5.5%로 조사가 됐는데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1사분기 대비 1.7포인트 상승 19.6%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의해서 전국 7개 특광형 시 중에서 2번째로 높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광주 지역 내 경기 침체도 영향도 있을 것이고 국내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피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10인 이상의 인원을 가진 기업들이 신규로 사업을 확장할 때라든지 좀 이럴 때 좀 많이 찾는 게 오피스인데요. 거의 전무했다고 보면은 맞으실 것 같고요. 또 네. 기본적으로 오피스가 기존에 공급돼 있던 공급돼 있던 양이 네. 수요보다 너무 과하다. 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복합적으로 결과가 영향을 줘서 초래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또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은요. 네.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상대적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인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차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 가지고 이제 한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건데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이 5.36%인데 광주는 8.38%. 굉장한 임대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어찌됐건 간에 상대적인 가격이 타 지역보다는 광주가 좀 저렴하지 않았나. 네, 그런 면이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준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광주 지역의 일반 상가 건물과요. 네.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아무래도 이제 일반 상가 건물 시장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네. 또 추가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상가 쪽으로 투자하실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네. 일단은 주의를 좀 큰 상가들, 중대형 상가들은 좀 주의를 요하고 있고요. 네. 소규모 단지 내 상가들은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꾸준하게 인기를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앞으로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파트라는 이제 지금 점점 아파트가 비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대체 주거지라는 성격을 확실하게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 역시 1, 2인 가구가 몰리는 지역과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꾸준하게 지금 앞으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 시장은 꾸준히 인기를 얻을 것인데 중대형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공실이 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네. 어떤 업종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재테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만약에 뭐 상가에 또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야 할 경우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요. 일단은 먼저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그 임대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좀 이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잡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료가 높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것들도 좀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 좀 낮춰잡으시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있어서 임대 사업자의 지금 정책적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있다 하면은 신규 아파트처럼 꼼꼼하게 좀 살펴셔가지고 특히나 오피스텔 쪽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가 다시 많이 몰리는 지역들, 네. 희소 지역의 가치가 큰 쪽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는 아무래도 밀집되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임차 컨텐츠를 갖고 있는 업종들이 선택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들어간다면은 좋은 결과를 맺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무진대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차량 석 대의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살 박 모양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이 일대 교통이 1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추돌 사고가 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성윤리 수업 시간에 상영된 단편 영화를 놓고 성비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 도덕교사 모임이 해당 교사에 대한 탄압과 수업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광주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사 모임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명 기회나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해당 교사를 성비위자로 낙인 찍어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대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 발생했는데요. 교사가 되고자 했던 한 청년의 꿈이 음주운전에 짓밟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새벽 광주교대 앞 횡단보도를 남학생 2명이 천천히 건넙니다. 인도에 거의 다다를 무렵 차량 한 대가 순식간에 달려와 한 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량 운전자 28살 백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9%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차를 몰고 달려오던 방향대로 곧장 도주했습니다. 차에 치인 박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길을 건너던 친구는 가까스로 달려오는 차를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벼락떨기 소리가 났어. 그 어린 학생이 다 엎드려서 누워있더라고. 팔에만 피가 나고. 운전자 백 씨는 사고를 낸 뒤 약 3km를 도주해서 갓길에 차를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 씨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18km 넘게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처벌이 강화된 그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던 대학생은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분위기가 이제 음주운전 이게 좀 강화됐는데 아직도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씁쓸해요. 저도 어지간해서 좀 용서를 하는 편인데 이번 가해자는 저 용서하기 싫어요. 백 씨는 사고를 낸 뒤 두려워서 현장을 떠났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 반핵단체들이 영광 한비던전 1345기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핵발전소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1m 57cm짜리 초대형 공극이 발견됐는데도 원전 당국은 이상이 없다고만 한다면서 경납 건물을 두껍게 지은 이유는 무엇이었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한비던전 1345기의 폐쇄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주최한 어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근식 서울대 교수는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재개와 학계, 시민대표들이 5.18의 비전을 충분히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직 국내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5.18 기념관이 없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무안의 톱머리 해수욕장은 긴 백사장과 곰솔숲이 어우러져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를 끄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불법 토사 채취에 불법 건축으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는데요. 무안군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사장에서 불과 수십 미터 거리 언덕에 카라반 캠핑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라반 동수만 10여 개, 바로 옆에는 공동 세면장도 짓고 있습니다. 말만 카라반이지 상하수도 시설과 콘크리트 기초에 테라스까지 펜션 건물에 가깝습니다. 곧 준공을 앞둔 이 카라반 캠핑장이 개발 행위 허가는 물론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많았는데요.
난 지금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다 걷어낼게요. 그러면 걷어내야 됩니다. 문제의 현장은 올 초 불법 토사 채취 민원을 받았던 곳. 허가를 받지 않고 수백 톤의 흙을 무단 채취하고 외부로 불법 반출했습니다. 일부는 무안군이 추진하는 광급 공사 현장에 반입돼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몇 번 유선으로 군에다가 신고를 하고 했어도 군에서는 현장에 아무도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불법 토사 채취에 대해서는 반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카라반 캠핑장 불법 건축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민원조차도 눈과 귀를 닫아버린 무안군 행태가 업자와의 유착 의혹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2018년도 단체 교섭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투표용지 오류로 미뤄졌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 측이 실시한 조합원 찬반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일련 번호 오류로 투표가 중단됐다며 여름 휴가가 끝난 뒤 노조가 다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됐던 노사 간 단체 교섭안 추인식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여름 휴가철 동안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폰 검사가 강화됩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인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폰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광산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시행자 제도는 자치구가 재개발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3년 동안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광산구 동서작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광주 노인들이 받는 월 평균 국민연금은 약 33만 원, 전남은 28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인 35만 9천 원에 못 미치는 액수로 가입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인데요. 연금공단 측은 국민연금이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과 개인의 소득을 비교하고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적극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료로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이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부터 8월 7일까지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됩니다. 내일인 문화가 있는 날 빛골 시민문화관 5층 소공연장에서는 오후 7시 30분부터 재즈 공연이 펼쳐집니다. 양리머스 팀의 자작곡들과 조지 거신의 음악 등 총 11곡의 재즈 연주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전화 예약과 현장 예매가 가능하고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연대를 그려낸 홍성구 평화기원도가 모레부터 동구 나인갤러리에서 일주일간 열립니다. 포스터 같은 색감의 직각 삼각형 그림들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할 예정입니다.